안녕, 진현이에요. 오늘은 어떻게 하면 조금 더 쓸데없는 지출을 막고 돈 절약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언니가 그동안 해왔던 팁, 정보들 친구들이랑 아낌없이 공유해 볼게요. 우선 가장 먼저 이야기하고 싶은 거는 학비. 국제학생들은 보통 한 학기에 한 번 장학금을 받을 수 있어요. 너무 많이 받고 너무 중복적으로 되는 경우에는 내가 우선순위에서 밀려날 수가 있어요. 학교를 통해서 받는 장학금은 한 학기에 한 번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근데 이제 다른 학교 바깥에 있는 뭐 교회라든지 아니면 재단 아니면 무슨 사설 업체들에서 따로 주는 장학 프로그램들은 이거와 별개로 추가적으로 더 받을 수 있다는 부분. 장학금을 곧잘 탈 수 있는 좋은 팁은 보통 성적을 4.0 A 만점의 기준에서 3.5 정도 이상으로 항상 유지하는 것이 나에게 굉장히 유리해요. 그리고 보통 이제 장학금을 어플라이 할 때는 자기를 소개하는 왜 내가 이 장학금을 받아야 되는지 나를 어필할 수 있는 자소서 같은 것을 한 장 제출하게 돼요. 그래서 항상 이렇게 장학금을 매번 어플라이 할 때마다 그런 것들을 써놓을 수는 없으니까 주말이나 연휴 이럴 때 통해서 하나 정도는 그렇게 언제든지 낼 수 있는 자소서, 내 경험들이 잘 녹아있고 나를 잘 설명할 수 있는 자소서 샘플을 하나 만들어두는 것을 추천을 하고요. 또 장학금을 받는 것에 따라 질문이 조금씩 바뀔 때가 있어요. 자소서에 내가 답변해야 될 내용이 바뀔 때. 그럴 때는 가지고 있는 샘플을 이용해서 거기서 조금 추가해야 될 부분은 추가하고 뺄 부분은 빼면서 절충을 하면 내가 매번 자소서를 쓰는 귀찮음을 덜 수 있고, 그리고 이미 자소서가 하나가 확보가 돼 있기 때문에 보다 쉽게 내가 장학금을 수월하게 어플라이 할 수 있죠. 이렇게 장학금을 여러 가지를 많이 어플라이 하고 받아보는 것이 중요한 이유는 이제 장학금 자체 금액은 적게는 몇십만 원 선부터 뭐 많게는 몇백만 원까지 그렇게 내가 내는 큰 학비에 도움이 되는 액수는 아니에요. 하지만 그 내가 받아놨던 장학금들은 기록에 남고 내가 이력서에도 어필할 수 있는 부분이고, 부모님이 보셨을 때도 내 자식이 해외라는 넓은 나라에 가서 열심히 장학금을 받는 겁나 우등한 학생이 되었구나 라는 뿌듯함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이제 장학금을 받으면 보통 현찰로 받을 수 있을지 아니면 학비에서 공제할 수 있을지 내가 선택할 수 있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뭐 현찰로 받을 수 있는 경우다 하는 경우에는 이제 생활비 부분에서 내가 조금 더 절충하면서 도움이 되겠죠? 아니면 뭐 여행을 가고 싶다든지 할 때도 받았던 장학금들을 이용해서 여행을 가는 엑스트라 머니로 쓸 수도 있고요. 이제 두 번째는 생활비 부분이에요. 솔직히 렌트, 공과금 내야 될 부분은 줄일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이제 내가 중요한 거는 그 외에 다른 여러 가지 지출에서 절충 방안을 찾고 줄여나가는 부분인데요. 일단 가장 큰 부분은 식비겠죠? 돈을 줄일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외국에는 여러 가지 슈퍼마켓이나 마트의 종류들이 있어요. 이제 그런 데서 비싼 마트, 조금 더 돈이 높은 마트들이 있고 조금 더 저렴한 마트들이 있어요. 우리가 가야 할 곳은 좀 저렴한 마트들이겠죠? 그리고 이제 대학교 생활을 하다 보면 의외로 굉장히 많은 기관들이나 뭐 교회, 단체들에서 학생들을 위해 음식을 주거나 기부해주는 그런 서비스들을 할 수 있는 것들을 많이 볼 수 있어요. 이제 내가 조금 발품을 팔아야겠지만, 그리고 어떻게 보면 그런 것들을 음식이나 식재료를 기부받는 것에 대해서 조금 자존심이 상할 수도 있겠지만, 그런 것들은 거의 다 공짜이고, 내가 받을 수 있는 식재료들을 공짜로 확보할 수 있다면 내가 줄일 수 있는 식비가 어마어마해지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적극 이용하는 게 좋죠. 언니도 대학교 생활을 할 때 이제 교회에서 남는 통조림이나 빵, 과일 이런 것들 항상 기부받았었어요. 저소득층이나 노숙자를 위한 곳에서 음식 기부를 해주는 곳들이 있는데 이제 그런 곳은 학생들도 이용할 수 있게끔 해놓는 시스템이기 때문에 이제 그런 데서도 음식들을 많이 조달받았고요. 그렇게 줄일 수 있는 식비를 한 달로 계산을 해봤을 때 거의 2, 30만 원이 돼요. 그러니까 이 정도만 줄일 수 있어도 내가 여행을 가기 위해서 그 돈을 아끼고 모은다든지, 내가 사고 싶은 게 있다, 정말 사고 싶은 게 있는데 좀 큰 돈이라 망설여진다 할 때도 이런 부분에서 이제 줄여서 내가 하고자 하는 것들 할 수 있겠죠. 이거는 조금 당연한 이야기인데, 이제 한국에서는 내가 밖에 나가서 외식을 한다든지 친구들과
아니면은 뭐 커피를 마신다든지 하는 게 일상화되어 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잖아요. 근데 이제 외국에 와서 생활하는 친구들은 한국에서 그런 패턴을 조금 버려야 해요. 그게 은근히 나가는 돈이 정말 많거든요. 내가 집에서 해먹는 것을 위주로 해야 해요. 그리고 몇 끼를 항상 해먹는 게 아니고 뭐 한 끼를 조금 양을 많게 해놓은 다음에 뭐 두 끼를 그걸로 먹는다든지 아니면 커피 같은 경우에는 집에서 만들어서 가지고 다닌다든지 하는 방법을 쓰고 가급적 외식이나 커피 같은 것을 뭐 한 달에 많아야 한두 세 번 정도로만 줄이는 게 도움이 정말 많이 돼요. 이제 교내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는 친구들의 경우에는 이제 교내에서 알바를 하고 뭐 이렇게 식당이나 아니면 카페 같은 데서 일을 하면은 남는 음식들이나 아니면 뭐 커피 이런 것들은 내가 거기서 얼마든지 공짜로 받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언니도 대학교 생활을 하면서 교내 카페에서 일을 했었기 때문에 빵 종류, 베이글, 머핀, 뭐 커피 종류 같은 것들은 전혀 문제 없이 일터에서 그냥 모두 다 조달을 받았죠. 아닌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가급적 모든 것들을 집 안에서 해결하시고 도시락을 꼭 들고 다니고 커피도 항상 집에서 만들어가지고는 학교로 가는 것을 강력하게 추천합니다. 옷 같은 것들은 솔직히 어느 정도 내가 좋은 것들을 사서 잘 관리하는 종류의 옷들도 있고, 그리고 내가 일회성처럼 유행이 빨리 지나가기 때문에 굳이 그렇게 비싼 것들을 살 필요가 없는 옷들이 있어요. 뭐 예를 들어 티셔츠, 뭐 나시, 블라우스 이런 것들은 굳이 내가 큰 돈을 들이지 않아도 매번 유행이 바뀌고 계절이 바뀔 때 가볍게 입는 옷들이기 때문에 막 3, 4만 원짜리 이런 거 살 필요가 없다고 생각해요. 언니는 대학교 때 진짜 도움을 많이 받았던 곳이 중고 장터나 아니면은 중고 옷들을 취급하는 커다란 대형 쇼핑몰 등에서 도움을 많이 받았어요. 이제 그런데 가면은 남들이 기부하거나 남들이 되파른 옷들을 깨끗하게 해서 새 것처럼 해가지고는 커다란 물류 창고 같은 곳에서 이제 옷을 팔아요. 근데 보통 이제 옷 한 장에 뭐 비싸봤자 3,000원 정도의 브랜드 옷들을 건질 수가 있죠. 이제 그런 데는 예쁜 옷들을 찾으려면 조금 시간이 걸리고 하지만 나를 잡아서 친구들이랑 가가지고는 뭐 대여를 낚는 느낌으로 가서 시간을 들여서 좋은 옷들을 찾으면은 또 그거 갖다가 한 계절을 예쁜 옷들을 잔뜩 입어볼 수가 있거든요. 이제 이런 거에 대해서 언니도 유학 생활을 하면서 조금 부담감을 가지거나 거부감을 가지는 친구들도 많이 만났어요. 남이 입었던 옷을 입기가 싫고 새 옷을 입는 게 좋아요 하는 경우도 있었는데 솔직히 돈을 줄이려면 새 옷을 적게 사든지 아니면 옷을 많이 사고 싶다 하면은 좀 싼 옷들을 많이 살 수 있는 방법밖에 없어요. 그래서 언니도 브랜드 옷을 입고 싶고 좋은 옷들을 입고 싶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런 걸 내가 살 방도는 없으니까 그렇게 중고장터들을 이용을 해서 옷들을 확보한 건데 솔직히 대학교를 가는 친구들은 20대 초중반, 많아야 20대 후반 하는데 그냥 자기가 자기 관리를 잘 하고 겉모습을 깨끗하게 하면 내가 지금 입고 있는 옷이 중고인지 1달러짜리 옷인지 10달러짜리 옷인지 사람들은 알 길이 없어요. 이제 신발이나 가방 아니면은 뭐 자켓 이런 류들은 아무래도 시간이 오래 지나면 해지고 좀 떨어져 보이는 경향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언니는 중고를 사지 않고 새 거를 사는 편인데 이제 새 거를 살 때는 백화점이나 몰 이런 데서 이미 나와 있는 핫 아이템을 산다기보다는 꼭 아울렛을 가요. 이제 아울렛에 가면은 10만 원짜리 뭐 나이키 신발이었던 것들 그런 것들도 3, 4만 원 정도에 건질 수 있고 뭐 좋은 퀄리티의 가방, 브랜드 가방이라든지 훨씬 더 낮은 가격에 확보를 할 수가 있거든요. 굳이 나이키 조던 신지 않아도 예쁜 것을 그냥 깔끔하게 좋은 브랜드를 내가 입고 있고 나를 깔끔하게 포장을 한다면 얼마든지 충분히 비싸 보이고 예뻐 보일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에 너무 연연하지는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제 유학도 사람 사는 건데 가끔씩은 이제 현생에 겁나 치이다가 사고 싶은 것들이 생길 수 있잖아요. 그런데 내가 지금 식비도 줄이고 뭐 옷도 이렇게 굿윌 이런 데서 중고장터에서 옷 사는데 이거를 사기에는 안 되겠지? 하는 아이템들이 생길 수 있어요. 학교를 다녔을 때는 립스틱 이런 것들을 되게 좋아했었어가지고 좋은 브랜드의 립스틱 이런 거 그런 거 꼭 써보고 싶었었어요. 근데 중요한 거는 그런 것을 내가 사는 빈도 그게 되게 중요해요. 사는 빈도가 일주일에 한 번이면 폐가 망신합니다. 사는 빈도는 한 달에 한 번, 뭐 두 달에 한 번
잘하고 지냈었을 때 나에게 주는 큰 보상처럼 작용해야지 내가 사고 싶다고 막 사고 갖고 싶다고 갖고 이런 생활은 하면 안 돼요. 그리고 세 번째, 차, 교통비 이런 부분이에요. 이제 뭐 교통을 항상 타고 다니는 친구들은 메트로에서 내가 써야 되는 돈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줄이기는 쉽지는 않죠. 그런 것들을 항상 대중교통을 타고 다니는 방법도 있겠지만 보통 이제 시간이 조금 아침에 여유가 있고 아침 강의가 있고 할 때는 그런 대중교통은 그렇게 멀지 않은 거리는 어느 정도 걸은 다음에 대중교통을 타서 대중교통 요금을 좀 줄이는 방법도 좋은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일단 언니는 대중교통을 타는 구역이 아닌 곳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차가 필수인데 차 같은 경우에는 유지비가 굉장히 많이 들어요, 외국은. 일단은 뭐 보험비도 내야 할 것이고, 그리고 차는 항상 수리가 필요하죠. 차를 고를 때 가장 중요한 거는 이 차의 연비예요. 대학생 때는 좋은 차 이런 것들 굳이 탈 필요 없어요. 그냥 잘 굴러다니고 내가 수리할 때 돈 많이 먹지 않는 그런 차들 위주로 사시고요. 그리고 이제 개중에는 차들을 조금 빚을 내서 페이멘트 플랜을 만들어서 다달이 돈을 내게끔 해서 차를 사는 친구들이 있는데 이제 이런 부분은 내가 다달이 내야 하는 지출의 액수가 어마어마하게 커지기 때문에 가급적 차는 그 자리에서 일시불로 사고 나 자신이 경제적으로 감당이 될 수 있는 차를 사는 것을 꼭꼭 추천해요. 이제 아낀다고 하더라도 차 부분에 대해서는 언니는 항상 뭐 보험 같은 것을 들 때 보험은 가급적 모두 다 커버를 할 수 있는 가장 안전한 보험을 들으라는 거를 꼭 추천을 해주고 싶어요. 언니도 미국에 생활을 하면서 차 사고가 한번 나봐서 경험을 하게 된 건데 이제 어떤 보험 플랜을 내가 들고 있느냐에 따라서 내가 상해를 입었을 때 그런 것들이 커버가 되는지 안 되는지도 경우가 다 달라질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외국 같은 경우에는 차를 워낙 많이 타고 다니고 자연재해도 크기 때문에 언제 어떤 일들이 일어날지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보험 같은 것은 내가 내야 되는 돈들이 조금 많아진다 싶더라도 안전한 게 가장 중요하니까 이런 부분에서는 그렇게 돈을 아끼지 말고 내 생명에 투자를 한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현명한 보험 플랜을 들길 바래요. 이제 네 번째, 사이드로 돈을 조금씩 모으는 방법이에요. 이거는 솔직히 외국에서 학생들이 일을 할 수 있는 경로가 교내 아르바이트밖에 없잖아요, 합법적으로는. 그러니까 내가 불법 알바를 하지 않는 이상 돈을 벌 구멍은 딱 한정이 돼 있죠. 그런데 이런 부분에서 벌을 수 있는 돈이 너무 한정적이기 때문에 저는 조금 사이드로 포켓머니를 비상금을 조금씩 얻을 수 있는 분야를 확보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뭐 대학교를 다니는 친구들이나 아니면 자기 스스로의 재주가 있는 친구들은 이제 외국에서 지내면서 페이스북 뭐 이런데 페이지들을 통해서 자기가 가진 능력이나 이런 것들을 써먹을 수 있으면은 100% 써먹으라고 추천해주고 싶어요. 것처럼 뭐 빵을 잘 굽는 친구들은 빵을 구워가지고는 마켓장터에 1달러, 2달러에 판다든지 뭐 어떤 특정한 언어를 잘한다. 한국어를 잘하는데 한국어도 가르칠 수 있다 하는 친구들은 한국어 튜터 클래스 같은 것들을 스스로 한다든지 해서 약간 내 스스로 1인 비즈니스를 해서 비상금 정도를 확보하는 거는 정말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해요. 액수가 커지고 이런다면 이제 나한테 위험 리스크가 있겠지만 뭐 1달러, 2달러 장터에서 뭐 파는 거 아니면은 뭐 10만원, 20만원 이렇게 가끔씩 내가 그냥 사이드로 하는 일들은 전혀 지장이 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잘 염두하고 내가 가진 스킬이 있다면 그런 스킬들을 외국에 와서 유학생으로 지내면서 잘 홍보해서 거기서 조금씩 돈을 챙길 수 있으면은 뭐 방학 때나 이럴 때 여행 자금 정도는 마련이 되겠죠? 그래서 오늘은 한번 이렇게 지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봤는데 이제 가장 중요한 마인드셋은 솔직히 언니가 봤을 땐 한국에서는 내가 그냥 사람처럼 살았다고 생각을 하면 외국에 와서는 많은 것들이 서바이벌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음식을 먹는 거, 옷을 사는 거, 학교에 가서 공부를 하는 것. 모든 친구들이 가져야 할 마인드는 나는 지금 즐기러 온 게 아니고 지금 나는 단련하는 시기라고 생각을 해야 해요. 지금은 내 스스로가 뭔가를 이뤄서 보상을 받아야 되는 시기도 아니고 지금 나는 한창 훈련하고 단련돼야 되는 시기예요. 그런 시기를 견뎌야만
그 시기를 통해서 훨씬 더 성숙한 사람이 될 수 있고 훨씬 더 강한 사람이 될 수 있어요. 어떤 식으로 친구들이 느낄진 모르겠어요. 이야기를 들었을 때 완전 그지처럼 살으라는 거네,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할지도 모르겠지만, 그런 루틴으로 한 달을 살고 두 달을 살고 세 달을 살고 그게 내 유학 생활이 되다 보면은 그 루틴에서 어떠한 부족함도 느끼지 않아요. 내가 40만 원, 50만 원을 썼던 씀씀이를 가지고 있던 사람이 어느 날 10만 원, 20만 원씩 쓰는 삶을 살면 처음에는 힘들고 비참하게 느껴질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내가 가지고 싶은 것들을 다 포기하고 안 갖고 하는 게 아니고 조금 더 저렴하게, 조금 더 현명하게 쓸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거니까 내가 스스로 잃는 것은 없다고 생각을 해야 해요. 그리고 내가 나중에 직장인이 됐을 때 거기서 참았던 것들, 내가 인내했던 것들, 그런 시간들을 지내고 나서 내가 진짜 뭔가에 큰 돈을 쓰고 뭔가를 사봤을 때 그 뭔가 만족감은 이루 말할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친구들, 좀 현명하게 지출 플랜을 짜고 유학생활 와서 가뜩이나 학비, 생활비 내느라고 부모님 등골 브레이커인데 더 등골 브레이커는 되지 맙시다. 어떻게 해서든 조금이나마 부모님을 도와드릴 수 있는 현명한 유학생이 되길 바래요. 그럼 안녕?